IMF 외환위기 때 환율이 1달러에 2,00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가는 2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한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에 대한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위기에 들어갈까 말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강국 스위스의 제2대 은행 크레딧 스위스가 도산할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요. 왜 드라마에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김상무, 그 돈 어떻게 됐어? 회장님 죄송합니다. 검찰에 압수수색에 당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스위스 계좌는 안전해. 자, 스위스 은행이라고 하면은 비밀 계좌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못한 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런 비밀 계좌가 하나의 탐사 보도로 인해서 무너졌죠. 그 이전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비밀 계좌의 주인들 3만 명을 깠어요. 유명인도 나왔고 심지어는 마약이라든지 범죄에 손을 댄 사람들의 계좌도 나와서 이 은행 좀 부도덕한 은행이었네 하면서 손절치기 시작합니다. 좀 서늘하게 이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2008년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It's not good. It sucks. I don't know anything on you. I've only been here a week. Graduate scheme. 큰 은행이 하나 망하면 중소은행이나 금융사들이 연쇄부도가 나고 그 금융의 여파로 고객들의 예금까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물건 안 사잖아. 기업들의 투자도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다. 부도가 나면서 이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순간을 리먼 모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의 어떤 파산이 2008년처럼 그 리먼 모먼트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최근 아이폰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외환 보유고입니다. 자, 중앙은행이 해외에 수출 대금을 갚거나 급한 빚을 갚기 위해서 혹시나 몰라서 쌓아둔 달러 비상금, 바로 이걸 외환 보유고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금, 그리고 특별 인출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기축통화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절대적으로 차지한 게 바로 달러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은 이 외환 보유고 비상금이 한 달 만에 28조 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가려고 달러 좀 바꿔주시오 했는데 죄송한데 달러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입니다. 외환 보유고를 열어봤더니 30억 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를 받아보니까 너무도 기가 막힙니다. 돈이 없습니다. 완전 바닥났어요. 내일 얼마전 파산할지 모레 파산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죄를 진 사람들이 그 태도가 뭐예요? 학교로 해도 내가 이 원장이 당신보다도 5, 6년 이상 선배요. 선배 앞에서 그 뭐요? 특히 외환 보유고는 우리 환율이 치솟으니까 그 방어를 위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 외환 보유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여기도 돈이 있네. 여기도 있네. 와, 저 사람 돈 많은가 보다. 물건 줄게 이랬는데 물건 주세요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카드 이거 결제 안 돼요? 죄송.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볼 때 우리 은행들이 바깥에서 돈을 꾸기가 전과 같지를 않고 상당히 뻑뻑한 그런 상황. 대외 신인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국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 타격을 받는 게 많은데 막상 뒷주머니 돈이 많이 있는 거야. 외환 보유고가 사실 9월 말 기준으로 4,167억 7천만 달러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4천억 달러 이상이면 그렇게 적은 외환 보유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장 그러면은 요 얼마간 단기간 내에 외환 위기처럼 무슨 외화 자금이 부족하고 이 외화 자금 조달이 어렵고 이런 상황으로 가느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다. 경제 위기가 옵니까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Good luck. Implementing all of that. 우리 경제가 이렇게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은 철저하게 챙길 것을 챙겼습니다. 미국의 수건이었던 단기 자금과 채권 시장의 문을 완전히 열도록 압력을 넣어서 미국의 투기성 자금들이 취약한 우리 자본 시장을 뒤흔들게 됐습니다. 일본은 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풀도록 해서 일본 상품이 대거 수입될 전망입니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대량 해고, 비정규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자르고 우리가 무슨 머슴이냐? 신체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 하드 기초 체력을 바로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요 경제 지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성장률 어때 지금? 두 번째는 물가, 우리 경제의 복근, 바로 수출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마저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수출을 뭘로 봐야 되냐? 경상수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상수지는 우리가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이런 것들 다양한 해외 간의 거래 관계가 있잖아요. 다 합쳐보니까 30억 달러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제 위기론의 활용 점정, 가계부채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샀죠. 이걸로 계약할게요. 가계부채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뛴다고 생각해봅니다. 목소리도 쪼그라드는데 짐은 늘어난 거예요. 짐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외환 보유액은 많지만 실제로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요소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이다. 우리가 IMF를 1년 반 만에 졸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코어 근육이 살아있었거든요. 서울 시내 각 백화점들은 연일 북새통입니다.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의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이처럼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빨리 회복되고 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졸업을 못해. IMF를 끼고 살아. 돈 받다가 그냥 옆에 앉으라 그래. 어차피 또 빌릴 거니까. Porque ahora con el tema de pandemia, lo que es la inflación y todo eso, dejó a muchos compañeros sin laburo y hay muchos compañeros acá ocupados y desocupados que el sueldo directamente no le alcanza. Por eso venimos a luchar, queremos un trabajo genuino y venimos por eso.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우리 경제의 위기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가라앉는 거예요. 이걸 타이타닉식 위기라고 부르는데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큰 짐을 지게 되면 한국 경제가 털썩 주저앉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기축통화국 간의 은행들끼리 어떻게 보면 협약 같은 걸 맺어서 통화 수업에서 안정화할 수는 있어요. 근데 통화 수업은 뭐냐면 달러를 언제든지 인출해서 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마통을 뚫어놓는다고 보면 가장 이해가 편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모두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때문에 생긴 위기거든요. 같이 약세가 된 통화하고 같이 스왑을 한다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는 없고,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엔화가 약세가 되고 위안화가 약세가 됐을 때 원화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In short, the worst is yet to come, and for many people, 2023 will feel like a recession. 우리나라가 내수 시장은 작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가만히를 들고 뛰었을 때 한국이 먼저 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안에 하나라도 위기가 날 가능성이 있다면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딩딩?